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공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합유 그리고 총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용익물권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용익물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상권. 둘째, 지역권. 셋째, 전세권. 이 셋을 묶어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느냐면 보통 각 한 문항씩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세 문항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중에서 전세권은 우리가 아는 거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계약 끝나면 전세금 빼가지고 나가는 형태의 전세권 우리가 아는 거고요. 잘 못 들어보셨던 게 지상권하고 지역권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되는 지상권 먼저 만나보실게요. 자, 그럼 지상권이란 뭐냐? 개념 먼저 살펴보실게요. 우리가 땅을 이용하는 형태, 이렇게 남의 땅을, 갑의 땅을 빌려가지고 땅을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빌려서 쓰는 거예요. 뭐를 빌려 쓰는 거냐? 땅을요. 땅을 빌려서 쓰는 형태의 계약에는 지상권이 있고 또 하나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지상권으로 등기를 해놓으면요. 지상권이라는 것도 땅을 빌리는 거예요. 지자가 땅 지자거든요. 위상자. 땅 위에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지상권은 등기를 해줘야 돼요. 물권이라서. 이렇게 등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바뀌어도요. 땅 주인이 땅을 팔아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도 여기 땅 세 주인 있죠. 세 주인. 땅 세 주인을 뭐라고 하느냐. 땅을 새로 산 사람 그래서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땅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땅을 매매로 팔아서.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지상권자는 땅을 빌려 쓰는 거죠. 땅을 빌려 쓰는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그래서 지상권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자가 바뀌어도요. 바뀌고 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바뀐 주인한테도, 즉 양수인이죠. 토지 양수인한테도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임차권은요. 우리가 임대를 얻었다. 이 임차권도 빌리는 거거든요. 땅을 빌려서 쓰는 건데 이 임차권으로 빌리면 이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안 해놓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쫓겨난다는 거죠. 임차권은 주인이 바뀌면 이 바뀐 주인한테 나 임차권 이 권리 주장을 이 사람한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는 바로 지상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땅을 빌려 쓰는데 땅 지자를 쓴 거예요. 땅 지자. 뭐 하려고 빌려 쓰는 거냐? 땅을 왜 빌려 쓰느냐? 여기다 뭐 하려고요? 집 지려고. 건물 세우려고요. 건물 세우려고요. 아니면 공작물. 전봇대 같은 거 있죠. 전봇대 외부 보면 전봇대나 철탑 같은 거 이렇게 세워 있죠. 그게 공작물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수목이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이거를 여기다가 세우려고, 이거를 가지려고, 이걸 갖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게 바로 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지상권이란 개념 얘기하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이걸 가지려는 거죠. 이거를 지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념북과 292페이지. 의의 나와 있어요. 의의에 279조 조문이 있습니다.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서요. 물권의 내용이 법전에 하나씩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의 출발은요. 법 조문이에요. 조문을 꼼꼼하고 하나씩 이해도 되고 암기까지 다 끌고 가셔야 돼요. 왜? 법 조문 가지고 시험 출제를 꼭 물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상권의 내용 볼까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라는 게 뭐죠? 가지려고 그 토지가 누구 토지죠? 남의 토지예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지상권이에요. 결론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가지려고. 끝. 이게 지상권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상권의 본질은요. 지상권의 본체는 이 지상권의 본체가 뭐냐? 본질이죠.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땅을 사용하는 땅 사용하는 거. 뭐 하려고? 집 지려고. 그래서 지상권은 땅 쓰는 거예요. 땅 쓰는 거. 건물 쓰는 게 아니라 땅 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 건물 줬어요. 근데 건물 불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불나도 지상권은 있는 거예요. 왜요? 땅을 쓰는 거니까. 그럼 이거 지상권 계약할 때 여기 수목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땅 빌렸을 때. 그래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인정되는 거예요. 왜요? 땅 쓰는 거니까. 이 수목이 죽거나 건물이 불나버리거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뭐니까? 땅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권의 본체는 땅을 빌려 쓰는 거니까 건물이 멸실하거나 건물이 불났다. 건물이 불탔어. 그다음 수목이 없어요. 수목이 말라비트로 죽었어요. 수목이 없어. 그래도 지상권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되는 거예요. 지상권은 인정된다. 건물이 불났거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이 인정되더라. 왜? 본질이 땅을 쓰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논의. 지상권의 본체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말려들으면 안 돼요. 건물 불사질렀다. 불사질러도 지상권 없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했다. 수목이 없었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아니다. 인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19에서도 나왔고요. 24에도 시험에 나왔었고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본체가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292페이지에 지상권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성질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걸 본체라고 그래요. 본체. 그래서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성립되고요. 또 공작물이나 수목이 이후에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꼭 잡아두실게요. 다음 우측에 5번. 그럼 땅을 빌려서 쓰는데 지료를 내야 될까요? 지료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저 땅 주인이 마음이 착하면 그냥 써. 이 땅 그냥 쓰라고 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지료를 받겠지만 그래서 지료는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어요.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세요. 우측에 293페이지 우측에 지료 여부.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상의 지상권도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착하면.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예요,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라는 거 밑줄이요. 24의 기출. 자, 그래서 지상권의 본체적인 속성 하나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거. 먼저 지상권의 개념이 뭐냐?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상권 취득 볼 거예요. 취득. 그럼 이 지상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계약을 해야 생겨. 계약. 누구랑? 땅 주인하고 지상권 빌리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죠. 저 땅 주인을 뭐라고 하느냐?
땅을 빌려주는 사람,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적어두실게요, 위에다가. 지상권을 뭐한 사람? 설정한 사람. 내 땅 써. 언제까지? 30년 동안. 빌린 사람은요? 빌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 이 사람이 빌려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하실 거. 전세권도 똑같아야 돼. 집주인이 전세를 놨다. 집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집에 전세를 놨다. 세 들어간 사람, 세 들어간 세입자는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권자. 설정자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주인이야, 주인. 그럼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 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저당을 설정했다. 이쪽이 뭐예요?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 은행은 저당권자. 그래서 앞으로 주인은 설정자라고 그러고요. 빌린 사람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주인하고 설정자하고 지상권자하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요. 계약을. 이 땅 빌려 쓰자고 계약을 해요. 의리 와서 빌려달라고. 빌려주세요. 내가 지료를 1년에 500만 원씩 낼게요. 계약 기간은요. 30년 합시다. 그래서 지상권은 보통 어떻게 취득하느냐? 계약으로 취득해요. 계약으로.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약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상권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정. 약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약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은 보통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생겨요. 계약. 그리고 뭐를 해야죠?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저 땅 주인한테도 이 지상권을 땅을 빌렸어요. 땅을 빌렸어요. 몇 년 쓰기로? 30년 쓰기로 하고. 그리고 보통은 지료도 내요. 지료를 보통은 받아요. 무상인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물권이니까. 그러면 권리가 생긴 거예요. 저 땅을 쓸 권리가. 그럼 이 땅은요? 이 땅은 누가 쓰는 거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자가 땅을 지배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근데 계약으로 생기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도 지상권이 생겨요.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면 그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계약으로 생기면, 지상권이 계약으로 생기면 뭐라고 불러요? 약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약정. 무슨 지상권? 약정지상권. 왜요? 약정.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을 안 하고 뭘로? 법률의 규정으로도 지상권이 생깁니다. 그거를 무엇이라고 불러줘요?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법률로 생기면. 법률로 생기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법정지상권 방가로 2번 있죠. 거기에다가 별 2개 할게요. 법정지상권에 별 2개.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할게요. 따로. 법정지상권은 뒤에서 따로. 왜? 뒤에 또 나와요. 저당권에서 따로 언급이 돼요. 예, 그렇게 따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취득되는 메커니즘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냐, 법률이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뒤에서 꼼꼼하게 다 나와요. 지금 미리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 헷갈리기만 하고요. 도움 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고 들어갈 텐데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상권에서 첫째 서론에서 개념하고요. 취득 메커니즘 2가지만 먼저 잡으시면 돼요. 지상권은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가지려고. 이때 그럼 지상권의 기간은 그러면 지상권의 기간은 얼마나 보장이 될까요? 이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280조하고 281조에. 거기 보시면 지상권을 한번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설정자가 땅 쓰겠다고 써. 1년에 500만 원씩만 내.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 이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입니다. 30년. 빌려주기만 하면.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길죠. 3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이분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69세인데. 69세인데 빌려주면 언제 돌려받아요? 30년이야. 그래서 지상권은 기간이 어때요? 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길어도 너무 길지. 왜요? 최단기간이 30년이야. 최단기간이 30년. 단기가 30년이야. 단기가. 장기는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30년보다 더 줄이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최장기는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래서 지상권은 무제한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길다 보니요. 기간이 길어. 그러니까 주인은 땅을 빌려줄 때 말이죠. 이렇게 땅을 빌려서 줄 때 지상권으로 세를 줄까요? 안 줘요. 지상권으로 세 놓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죠. 왜요? 법전에 정해놨어요. 지상권을 빌려주면 30년보다 단축이 안 돼. 이거보다 단축하지 말라고 법이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으니까 계약기간이 우리 현실에는 지상권이 거의 없어요. 너무 길으니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법조문 280조하고 281조 조문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법전에 저거를 규제했는지. 280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했죠.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을 못한다. 단축 못한다 옆에다 써요. 최단기간 제한. 최단기간이 정해져 있다. 1호. 1항 밑에를 1호라고 그래요. 1호. 동그라미 1은 1항이라고 그래요. 1항. 280조 1항 밑에는 호. 1항 1호 2호. 호 밑에는 목이라고 그래요. 목.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조문을 읽어주실 때 이렇게 읽어주는 게 정통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할 때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280조 1항 1호 2호 그 다음에 뭐예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리딩을 해요. 읽을 때. 예. 법조문 읽는 방법이니까요. 기본적인 저 시스템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0조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경과한 건물의 밑줄이요. 경과한 건물이나 수목일 때는 30년보다 단축이 안 돼요. 무슨 건물? 경과한 건물일 때는 30년. 경과한 건물의 밑줄자. 그래서 경과한 건물은 몇 년이에요? 30년이야. 수목도 30년. 그런데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밑줄이야. 전호 이외의 건물을 뭐라고 그럴 거예요? 1호는 경과한 건물이죠.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경과한 건물이죠. 그걸 뺀 나머지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일반 건물이요. 일반 건물은 몇 년보다 단축이 안 돼요? 15년이죠. 15년보다 단축이 안 돼요. 15년 이상이야. 15년 이상. 3호 건물 위에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 이상이다. 5년 이상. 그래서 30년, 15년, 5년이어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하실게요.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35라고 이렇게 35. 30, 15, 5. 끝.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30년, 15년, 5년이에요. 경과한 건물, 일반 건물, 공작물. 끝. 이거보다 단축하면 안 됩니다.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이게 경과한 건물이죠. 경과한 건물인데 이걸 10년 계약했다. 10년 계약해도 몇 년이요? 30년으로 연장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약정하지 않은 때의 밑줄이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280조는 기간을 정한 거고요. 280조는 기간을 정한 거고 281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야. 그 차이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적어 놓았냐? 잘 보세요.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한다. 전조의 최단기간의 가로. 전조의 최단기간. 그럼 경과한 건물은요. 경과한 건물은 최단기간 얼마? 30년으로 한다. 일반 건물은 몇 년으로 한다? 15년으로 한다. 공작물은 몇 년? 5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항 보세요. 2항 281조 2항 삼각형 할게요. 2항의 삼각형 틀리기 쉬우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항이 지상권 설정 방식 공작물이죠. 밑줄이요. 공작물. 원래 공작물은 여기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죠? 5년이죠. 근데 여기서는 2항은 그게 아니야. 공작물에 뭐를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종류나 구조를 정해놓지 않았다. 거기에 밑줄 그어볼게요. 공작물의 종류나 구조를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전조 제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거로 본다. 전조 제2호면 몇 년이요? 15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보세요. 한전에서 고압전류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뭘 세워야 돼요? 전주를 세워야죠. 전주를. 그래서 땅을 빌렸어요. 땅을 빌렸어요. 뭐 세우려고? 전주 세우려고. 고압전류 끌어가려고. 그때 이 전주 세우는 게 전주가 바로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 이때 계약 기간을 안정하면 뭐를 안정하면 계약 기간을 안정했다. 계약 기간 얼마예요? 그거? 계약 기간을 안정하면 아예 기간 자체를 안정하면 몇 년이 되느냐? 그게 바로 5년이에요. 계약 기간을 안정했을 때가 5년이 되는 거고요. 그럼 15년이 될 때는 뭐예요? 15년은 이 전부 때 전주에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요. 종류를 안정했을 때는 15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주를 세우긴 세우는데 종류를 뭘로 할 거냐? 철탑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멘트로 된 이거냐? 전주가. 그 종류를 안정해놨다. 그럴 때는 5년이 아니라 15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공작물에 아예 이거는 기간을 안정한 거죠. 기간을 안정하면 5년이지만 뭐를요? 종류를요. 종류를 안정해 놓으면 몇 년? 15년으로 된다는 게 281조 2항이다. 281조 2항의 삼각형 하실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관련 판례, 관련 내용 한 가지만 밑줄 긋고 가요. 295페이지 보면요. 네 번째 줄에 존속 최장기간 나와 있어요. 민법은 최장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최단기만 30년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최장기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래서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거기에 밑줄자. 예, 색연필로 밑줄이요. 지상권의 기간을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럼 이게 영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얘가 영구적으로 땅 쓰라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지상권이? 소유권에 근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상권이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뭐 하고요? 소유권하고 거의 유사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존속 기간을 영구적으로 하는 거 된다. 어떻게? 거기다 써보세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이거는 영구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25회 기출. 그 다음 밑에 쌍괄호 2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최단기간으로 돼요. 경관건물이면 이게 30년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임대차에서는 볼까요? 이게 임대차잖아요. 저 땅을 임대차로 빌렸다, 을이. 그때 계약기간 안 정하면요. 계약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없을 때는 둘 다 아무 때나 끝낼 수 있어요. 둘 다 끝내요, 둘 다. 거기다 쓰세요. 임대차에서 뭐가 없을 때요? 기간이 없을 때. 기간 약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기간 약정이 아예 없는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서로 우리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둘 다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가 인정이 됩니다. 끝내자고 우리. 왜요?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에서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끝내자고요. 끝내자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청구요. 소멸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왜요?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년으로 되잖아. 30년. 기간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은 몇 년이 돼요? 30년으로 간주해요. 30년 간주. 그래서 서로 소멸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24회 시험에 예리하게 딱 들어왔어요. 왜? 이게 임대차고요. 임대차하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임대차라면 기간 약정 없다 그러면 서로 뭐 할 수 있어? 해지해서 쪽내면 돼요. 쪽내면. 근데 이게 지상권은 안 돼. 서로 소멸청구해서 쪽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30년으로 간주되니까. 예, 그거를 거기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쌍괄호 2번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옆쪽에다가 이걸 꼭 적어두시고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빌려주면 30년에 한 번 빌렸다 30년 동안 쓰는 거예요. 내 나이가 69세인데 그럼 먼저 99세에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지상권은 저 땅 주인은 지상권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임대차는 줘도 지상권은 너무 길으니까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아예. 그리고 우리 현실의 지상권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그 말은 최단 기간이 30년이다. 영구적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조심할 거. 갱신 청구 및 매수 청구라는 거죠. 그럼 30년이 지나면요. 이 30년 계약 기간을 정했다. 그럼 30년 쓰는 거죠. 그럼 30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은? 30년이 지나면 지상권은 소멸해요.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끝나고 없어지는 거죠. 지상권은 없어져요. 이 지상권은 죽은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죽은 거지. 이때 조심할 게 뭐냐. 이 지상권이라는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죽은 거야. 말소 등기 없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뭐를 안 해도 죽어요? 말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얘는 죽은 거야. 30년이 지나면요. 30년 지났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사망신고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망신고해야 죽는다 아니야. 그거는 행정적인 정리지 사람의 생명은 숨 안 쉴 때 죽은 거야. 그럼 지상권 언제 죽은 거예요? 기간이 만료될 때 끝난 거야. 말소등기라는 거는 행정적인 정리일 뿐이야. 구별을 하시면 좋아요. 지상권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아니죠. 말소등기 없이 소멸해요.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그래서 제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서 형수상경하고 나올 때 이게 이거죠. 형수상경,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기간 만료죠. 기간 만료할 때 이거죠.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안 해도 이게 소멸한다는 뜻이다. 그럼 만료되면 얘는 땅 돌려주고요. 설정자인데 땅 돌려주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나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요? 건물은 그냥 남아있어. 콘크리트 건물이 그냥 30년이 지나도 그냥 남아있죠. 멀쩡하게.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땅을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하죠? 때려 부숴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말이죠. 이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순다? 이거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려면 원래는 저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게 맞아. 왜? 원상복구 해줘야 되니까. 왜? 빌릴 때 땅만 있었잖아요. 그럼 건물 때려 부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 초래되죠.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건물이 현존하면 건물이나 저기 수목이 있죠. 저게 뭐하면 여기 현존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부수지 마라. 이걸 제거시키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갱신해달라고 해요. 갱신, 연장시켜달라고.
계약기간 연장해달라고 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존하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합니다.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요? 저 설정자가 싫습니다. 주인이 거절하면. 갑이 뭐하면 거절할 때 그럼 어떡하죠?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면 그럼 어떡하죠? 이제는 방법이 뭐냐? 저 건물을요. 건물이나 저 수목을 어떡하라고 그래요? 사버려라.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라는 거는 뭐야? 건물을 인수해라. 바로 이게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하라는 거냐? 강제 매각을 하라는 거예요. 강제 매각. 철거하거나 저거 죽이지 말고 강제로 매각을 시켜라 이거죠. 이게 매수 청구라는 거죠. 매수 청구. 그래서 건물이 현존하면 계약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있다. 수목이 남아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수목이 남아있어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갱신 청구를 한다. 1차적으로. 이게 거절당하면요. 노하고 거절당하면 2차적으로요. 2차적으로 뭐야? 매수 청구. 건물 강제 매각 절차를 밟아요. 이 매수 청구는 강제 매각이라서 주인이요. 저 갑이 거절을 못해요. 갑이 뭐 할 수 없어요? 거절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해요. 이 무서운 거예요. 강제 매각이 되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땅 빌려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물 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민법 283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283조는 지상권에 있는데 임대차에도 이게 준용이 돼요. 그래서 283조는 지상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써요? 임대차에도 써요. 임대차에도. 지상권에도 있고 임대차에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는 없어요? 전세권에는 이 규정이 아예 없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에게는 이 매수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에는 있고요. 이 두 군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끝나면 을은 갱신해 주시오라고 따지고 갱신이 안 될 때 건물 사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쌍괄호 3번에 있는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283조 별 하나 할게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왜 소멸해요? 기간 만료로.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합니다. 갱신. 여기서 갱신 청구는 누가 한 거예요? 지상권자가 한 거죠. 이때 2항 갈게요.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거절할 때. 설정자가 거절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뭐를 청구합니까?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 매각이라고 해요. 강제 매각 쓰세요. 자, 그 문제가 지상권에서 갱신 청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의 개념하고 기간 문제 해결됐어요. 30년이에요. 끝나면 갱신해서 또 쓸 수 있어요. 갱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갱신 안 해주면 건물 사라고 그러고 나와요. 자, 이제 지상권의 효력 부분입니다. 지상권의 기간까지 됐죠. 세 번째가요. 지상권의 효력. 효력이라는 거는 권리가 뭐가 있고요. 의무가 뭐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 자, 을이 지상권으로 땅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땅을 사용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30년이 될 때까지요. 30년이 될 때까지 지상권자가 이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얘가 쥔 거예요. 그때 이 지상권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어떤 게 있느냐. 5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몇 개? 5개의 권리가 있다. 권리 5개. 요거 그래 꼭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면 한꺼번에 빵빵 뚫려요. 왜 5개 이렇게 정리하면 빵빵 뚫리냐? 지상권도 똑같고 전세권도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제가 전개하는 대로 하면 이게 빵빵 뚫려요. 안 그러면 여기가
지상권도 헷갈리고 전세권도 또 헷갈려.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통일을 시켰다는 거죠. 한 방에 뚫어버리라고요. 이 시스템으로 하시면 좋아요. 자, 이쪽이 지상권자. 이한테 권리가 뭐가 있느냐? 지상권자의 권리. 여기는 전세권자. 전세권자도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전세권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 5가지 시스템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빵 뚫려버려요. 단 틀린 게 하나 있어. 틀린 게 하나. 그것만 유념해서 잡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요.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단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죠.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 당신은 뭘 사용해? 토지 사용하는 겁니다. 본체가.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사용권. 전세권자는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 사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둘 다 용익물권이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용권은 둘 다 물권이라서 둘 다 물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물권이라서 등기하는 건 똑같아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두 번째요. 상린권이 준용이 됩니다. 뭐가 준용돼요? 상린권. 상린권이 지상권자에게도 준용이 된다. 무슨 말이냐? 옆에는 갑의 땅, 또 옆에는 병의 땅. 여기가 병의 땅이다. 이렇게. 여기는 병의 땅, 여기는 을이요. 을이 지상권으로 여기 빌렸다. 이때 여기 담 설치할 때는요. 병의 땅, 여기 을이 지상권 가지고 여기에 건물 세웠죠. 그럼 여기 담 세워야죠. 담장. 담장 설치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 돈 어떻게 내요? 상린관계,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가 여기에 그대로 작동해서 준용이 됩니다. 그럼 담 설치비는 어떻게 내요? 반반씩 내요. 그래서 상린권이 지상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준용된다. 그럼 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전세권에도 상린권이 준용이 됩니다. 상린관계가 똑같이 뭐예요? 여기도 준용되고 여기도 준용돼요. 지상권에도 준용,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시험 잘 걸려들어요. 22에 24에. 세 번째. 원래 지상권은 무료로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무료가 아니라 다 대부분은 유료로 지료를 받습니다. 지료를. 그래서 지료를 여기다 1년에 500만 원이라고 정해놨다. 1년 얼마? 500만 원. 500만 원씩 사용료, 지료 내고 쓰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계약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30년이야, 30년. 그럼 30년 뒤에도 똑같이 500만 원 받을까요? 이거 불합리하죠. 30년 지나서도 같은 금액을 받는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지료를 어떻게 해요? 물가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올리고요.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깎아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지료를 뭐 해주셔요? 올려달라고 해도 되고 깎아달라고 해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증액, 감, 깎아달라. 이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전세권에서는 지료가 아니라 뭐래요? 전세금을 해요. 전세금 주죠, 전세금. 이걸 어떻게 해요? 올려달라, 깎아달라. 시세에 맞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전세금 증감 청구가 돼요. 증감 청구권이 똑같이 인정돼요. 여기랑 똑같네. 다만 요것만 다르잖아요. 증감 청구는 똑같죠? 여기는 지료를, 여기는 전세금을. 똑같네, 결국은. 네 번째요. 지상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얘도 전세권도 물권이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물권이죠.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한테 물어볼게요. 야, 이 지상권이라는 이 권리를 너만 쓰는 거냐? 너만 쓰냐?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냐? 이렇게 딴 사람한테 지상권을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처분한다고 그래, 처분.
네가 지상권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뭐 해도 돼? 처분하는 거 될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권 너한테 있는 거야? 오케이. 나는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분권이 있어. 처분권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처분권 보장돼요. 똑같아, 네 가지가. 다만 5번만 달라요. 5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5번이 뭐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지상권자는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지상권은 없어지고 갱신해달라. 계약 갱신해달라고 따지잖아요. 이때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저 건물을요, 매수 청구하죠.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을 뭐 하라고요? 강제로 사라. 매수 청구권이 보장이 됩니다. 이게 인정이 돼. 그런데 전세권은 이게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규정이 없어요. 요 점이 달라요. 다음 중 전세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찾으면 돼요. 무슨 권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인정이 안 돼요. 대신에 뭐가 인정되느냐? 지상물이 아니라 뭐가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돼요. 부속물. 지상물은 안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 이건 허용이 돼 이게. 부속물은 예컨대 뭐냐?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빌라에다가 싱크대를 갖다가 새로 새 거를 갖다가 부착을 했다. 주인 허락 받고 싱크대 달았다 거기다가. 그럼 싱크대라는 거는 건물에서 분리시켜서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죠. 이걸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부속물. 그때 그 싱크대 달을 때 부착할 때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죠. 그러면 나갈 때요. 이 전세권자가 나갈 때 뭐라고 그래? 그 싱크대를 사라고 그래. 그 권리가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한테는 무슨 매수 청구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지상물 매수 청구가 허용이 돼요. 왜요? 지상권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지. 그런데 말이죠. 전세권에서는 이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만 있어요. 요 점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90% 똑같고 요 하나만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지상권하고 권리, 전세권 권리를 한 방에다 지금 부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끌고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걸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정리해요. 따로따로. 저만 이 시스템으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전세권자,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의 권리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얘네들 사용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죠. 해줘야 되는 거죠. 빌린 사람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지관리죠. 저 땅을 빌린 사람이 유지관리 해줘야 돼요. 유지관리. 땅 유지관리. 이거 누가 하느냐? 지상권자. 땅 빌려 쓴 사람이에요. 의리예요, 의리. 그럼 전세권에서도 저 빌라 빌리면, 빌라나 아파트 빌렸으면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보일러 고장난 거, 수도관 터져버린 거. 건물이죠, 건물 유지관리요. 유지하고 관리를 누가 해요? 똑같아. 여기도 의리예요. 전세권자가. 여기도 빌린 사람이 하고 빌린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팁을요. 중요한 팁을 지금 한 방에 잘 깔끔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공부하기가 쉬워지고 마무리할 때 좋아요. 지상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같이 지금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지상권의 효력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돼요. 자, 이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이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내용은 있는데 순서가 이제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겠죠. 자, 점검할게요. 1번, 지상권의 효력이 1번, 토지 사용권이다. 1번의 동그라미요. 토지 사용권. 옆에다 쓰세요. 토지 사용권 옆에다가 건물을 불사질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왜요? 토지 사용하는 거니까.
토지를 쓰는 거라서 이거 불나도요. 건물 불나거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우측에 쌍구 방가로 이번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에 동그라미야. 상린관계 준용되죠. 그래 읽어볼게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어떻게 돼요? 준용된다 별표. 다음 3번 물권적 청구권.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지상권 물권이죠. 여기를 누가 침범하면 제3자가 이 땅을 침범했다. 그럼 지상권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죠. 왜요? 내 물권을 누가 침범한 거니까. 그럼 얘는 뭘로? 지상권에 기해서 땅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되고 방해 제거도 돼요.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됩니다. 거기 밑줄자. 다음 처분의 자유. 왜요? 물권이니까 처분권이 있죠. 처분권. 그래서 282조 조문이 있어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그게 뭐냐? 땅을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땅 주인이 을에게 지상권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분이 법 공부를 좀 한 거죠.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당신만 써 이거. 30년 동안 너만 쓰고 처분하지 말라고. 딴 사람한테 지상권을 넘기거나 처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 금지 특약. 처분 못하게 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무효야. 처분 금지 특약도 무효야. 그래서 을은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이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 어떻게 무시해요? 존중 못해. 무시해. 왜? 무효니까. 무시하고 지상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하는 게 됩니다. 처분의 자유 옆에다가 꼭 써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옆에다 적으세요. 설정자가 처분을 반대해도 설정자가 처분을 반대하거나 금지 특약을 넣어도 처분권이 보장된다. 시험 문제 별표. 설정자가 뭐해도 처분을 반대하거나 처분 금지 특약을 넣어도 처분할 수 있다. 그게 방가로 1번에 세 번째 줄을 나와 있어요. 지상권 양도 임대의 자유 밑에 세 번째 줄에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무효. 왜요? 당연히 처분해야 돼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게 빠져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권리가 지금 책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에 이 5가지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토지 사용권, 두 번째 상린권, 셋째 지료 증감, 넷째 처분권, 마지막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5가지죠. 이 책엔 그게 뒤에 따로 나와 있어요. 다음 뒤로 넘어가면 지료 지급 의무라고 하나 있어요. 의무사항 하나 있습니다. 의무사항 위에다 요거 적으세요. 유지관리. 땅 유지관리는 지상권자가 한다. 지상권자가. 요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책에. 옆에 위에다가 맨 위에 298종 맨 위에 의무. 지상권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적으세요. 지상권자의 무슨 사항? 의무사항은 뭐야? 유지관리하는 거야. 유지관리를 누가요? 지상권자가 한다. 지가. 두 번째는요. 지료를 내기로 했다. 그럼 지료를 받기로 하면 지료도 내야죠. 땅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지료 내는 거 이건 계약이 있을 때만 지료 내기로 계약했을 때만 지료를 물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쓰기로 하면 지료 안 내는 거죠. 그게 지료 지급 의무.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가로 3번에 보면 지료 증감 청구권 나와 있죠. 지료 뭐 해달라고요?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게 증감 청구권이에요. 읽어볼게요.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즉 지료가 어떻게 됐어요? 지나치게 높거나 쌀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료 증감 청구권이에요. 이때 4번에 조심할 게 있어요. 4번의 삼각형이요. 지상권자가요 2년 동안이나 지료를 밀렸다. 연체 기간이 2년이죠. 그러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몇 년 연체면? 2년 연체일 때입니다. 2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하고 의무까지 잡았어요. 의무는 2개예요. 의무는. 우리 책에는 하나만 있는데 실제는 2개야. 땅을 뭐 하는 거? 유지관리할 의무. 유지관리를 누가 한다고? 지상권자 스스로 한다. 의리. 지료도 내야죠. 지료. 이거 몇 년 연체하면 쫓겨나요. 2년 연체되면 얘 쫓겨난다. 지료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근데 연체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열이 지료를 500만 원씩 내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땅 쓰죠. 지료만 내면. 근데 얘가 밀렸어. 저 가게가 안 돼가지고 저 레스토랑이 이 건물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잘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년 연체를 했고요. 올해도 또 연체를 했어요. 1년을. 그럼 2년 연체죠.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네. 이 땅 주인이 바뀌었네. 여기 새 주인으로.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얘가 연체한 거는 을이 연체한 거는 2년이지만 합치면 2년이죠. 근데 문제는 갑한테 1년. 얘가 주인일 때 1년 연체했고요. 병한테도 1년 연체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즉 병은 새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양주인은 누구한테요? 지상권자한테 나가라고요. 지상권 소멸 청구하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요 2년이라는 거는 양수인한테 2년을 연체가 돼서 밀려야 돼요. 근데 말이죠. 을 입장에서는 얘한테는 몇 년이죠? 1년 연체거든, 연체가. 이거는 누구한테요? 양수인이 아니라 누구야? 전주인한테 1년 연체된 거죠. 그래서 이 연체료는 이쪽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요. 연체료는 세주인 앞으로 이렇게 승계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이거는 얘한테 밀린 거지 세주인한테 밀린 게 아니거든 이게. 따라서 양수인은 세주인은 을한테요.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2년 밑에 동그라미 4번하고 적으세요. 동그라미 1, 2, 3 있죠. 4번하고. 토지 양도인한테 1년. 요 1년은 누구예요? 양도인한테 1년 연체. 양도인한테 1년 연체.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거는 양수인한테 1년 연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 청구를 못한다. 양수인이 소멸 청구 못한다.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판례가 빠져 있어요. 아, 그게 우측에 있네요. 우측에 관련 판례 299페이지 중간에 관련 판례하고 1번에 있어요. 거기 볼까요?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 얘가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누구죠? 세주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요? 2년이 되지 않는다면 밑줄이요. 1년이라면 소멸 청구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별표. 오케이. 자,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까지 됐어요. 이제 지상권의 소멸 볼게요. 소멸. 자, 지상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첫째, 계약기간 만료되면 끝나는 거죠. 뭐가 만료되면? 기간 만료죠. 기간 만료. 그래서 첫 번째 사유는 기간 만료다. 그리고 거기 298페이지에다 쓰세요. 기간 만료될 때. 기간 만료되면 지상권은 죽은 거예요. 조심할 거는 시험 잘 나오죠. 말소 등기해야 돼요. 이 지상권 이 등기를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요. 말소 등기 없이 죽은 거예요. 시험 잘 나와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토지가 멸실됐을 때, 뭐가 멸실되면? 토지가 멸실되면 지상권은 없는 거지. 단 조심할 건 뭐예요? 건물 멸실은 아니야. 건물이 불탄 거는 소멸사유 아니다 이거. 이거 시험 잘 나와 그래서. 세 번째는요. 혼동입니다. 혼동은 뭐예요? 지상권자가 이 땅을 매매로 사죠. 그럼 지상권자에게 뭐가 생기죠? 소유권. 저 땅을 매매로 가져오게 되면 뭐가 생겨? 소유권도 생기고
자기 앞으로 지상권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럼 어느 걸 없애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게 이게 혼동이죠. 혼동에 의해서도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지상권보다 선순위로요.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었다. 그 저당권이 경매를 하면 지상권은 후순위니까 소멸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뭐하면 경매할 때. 경매하면 이 후순위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상권 소멸 사유라고 소위 얘기를 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거 하나를 적습니다. 5번하고 이렇게. 5번이 우리 이 지상권 소멸 사유에서는 요게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요 5번이 잘 나오는데 5번이 최근에 뜨는 거예요. 5번이 뭐냐?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예요. 담보지상권. 같이 해볼까요?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A 땅에 농협이에요. 농협이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땅이 뭐야? 나대지야, 대지야, 나대지. 여기다 대출을 이렇게 5억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농협 입장에도 대출해줄 때 조금 근심거리가 하나 있어요. 왜냐? 이 주인이 대출을 받고, 5억을 대출받고 나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요. 뭘 지면? 땅 주인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농협이요. 이 대지 경매할 때 건물 때문에 땅값이 제값이 안 나오거든요. 이 대지를 경매할 때 땅값이 제값을 못 받아. 왜?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협이 어떻게 하느냐. 대출해 줄 때 농협 앞으로 이렇게 근저당을 농협 앞으로 이렇게 걸어놔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건물을 못 세우게 해요. 건물을 못 세우게 할 목적으로 농협이 어떻게 하느냐. 지상권을 여기다 걸어놔요. 뭐를 못 세우게? 건물 짓지 마라 이거지. 이런 건물 못 들어오게. 누구 앞으로? 농협 앞으로 지상권을 걸어놔. 이 지상권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담보지상권. 왜 담보예요? 토지에. 이 토지에 무슨 가치요? 담보가치요.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지상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농협 앞으로 우리가 등기부 보면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지상권도 나와 있는 경우가 바로 간혹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다. 뭐를 못 지게? 나대지에다 건물 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건물 짓지 말라고 이거. 왜? 땅값이 떨어지니까 이 건물 때문에. 그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 그럼 이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요. 이 토지의 담보가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요 5억이 변제되면 채무자가 5억을 변제했다 이거. 이 5억을 변제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뭐까지요?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요?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담보지상권은 언제? 채무가 변제되면 어떻게 돼요? 담보지상권은 소멸한다 이게. 왜? 담보가치, 토지의 담보가치 때문에 생긴 거니까. 땅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얘는. 이 농협은 땅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 세우지 못하게. 뭐 하려고? 담보가치를 잡으려고 그런 거죠.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거 변제가 돼버리면 이것도 없어져, 둘 다. 그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상권 소멸사유에다가 거기다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적을 걸 적고 갈게요. 맨 위에 299페이지 맨 위에 담보지상권 소멸이라고 적어도 돼요. 담보지상권 소멸. 언제 소멸? 채무 변제되면. 이래서 지상권 소멸 사유가 몇 개로? 5가지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소멸 사유 있죠.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따로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자, 이래서 지상권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수지상권이 있어요. 특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